카이로스 행복 책 읽기. 아침의 재발견 1장은 상쾌한 아침은 즐거운 뇌에서 시작한다. 이 테마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아침에 뇌는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다. 뇌를 즐겁게 하는 보상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침이야말로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깨끗하게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꼭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흔히 우리는 뇌의 몰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건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만든 개념인데요. 자기 자신을 잊고 완전히 집중한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뇌는 희한하게 집중력을 발휘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덜 느낀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몰입의 상태인데, 몰입의 상태는 단순한 집중된 상태가 아니고 편안하게 집중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침 시간이야말로 이 몰입하기 쉬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작심삼일로 끝났던 그런 일들을 아침에 하면은 몰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를 깨우고 최고의 몰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침 습관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아침을 위해선 밤의 뇌는 쉬어야 한다. 너무나 사소한 거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30%나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잠자면서 낮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정보나 경험들을 음미하고 정리하고 가공하고 머릿속에 스며들게 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입니다. 숙면을 통해서 창의성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의 뇌는 너무 복잡하게 여러가지 생각, 정보를 주지 말고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밤의 뇌는 쉬게 하라.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햇빛을 쐬어 뇌에게 아침이 왔음을 알려라.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주기 리듬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을 좌우하는 곳은 바로 뇌시상 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곳인데요. 외국에 갔다 오게 되면 우리가 시차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쐬줘야만이 신경을 통해 뇌의 식교차 상액으로 이 햇빛이 들어가면서 체내 시계를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뇌에 있는 솔방울샘이라는 뇌 분비기관이 햇빛을 감지하면 아침이 왔다고 판단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도록 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쐬면 뇌를 깨우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온몸에 아침이 왔으니 자, 오늘 하루 힘내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걷는 겁니다. 세 번째는 뇌는 걸을 때 더없이 행복을 느낀다. 걷기나 조깅을 하면 이 뇌를 단련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인간의 행동의 90%를 관할하는 뇌의 사령탑이 바로 이마 압력입니다. 이곳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는데요. 이마 압력은 주로 정보 처리와 판단을 맡고 있고, 이것을 강화시키면 공부할 때도 집중력과 판단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뇌에서 걷기나 조깅을 하게 되면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서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쾌감물질이 분비됩니다. 베타 엔돌핀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분비되면 서서히 행복감이 밀려오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는데요. 기억력과 인내력이 강화되고 인체기관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베타 엔돌핀이 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베타 엔돌핀은 가벼운 땀이 배어나오도록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생겨난다고 하니까요. 전날의 피로 스트레스가 아침에는 말끔히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적당한 운동은 베타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에서 뇌 활성화, 기억력과 인내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창의성을 높이고 두뇌를 단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침에 햇볕을 맞으면서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하라. 세 번째 추천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요, 규칙적인 아침 식사로 뇌의 에너지를 채워라. 이 저자는 항상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뇌 발달에 특별히 좋은 아침 식사나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저자는 초콜릿과 커피를 통해서 아데노신을 신경에 달라붙지 못하게 각성 효과를 높이고, 초콜릿으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이마 압력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루 동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아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에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력 저하가 생긴다는 거죠. 잔다, 일어난다, 먹는다라는 생활 리듬 패턴을 그냥 만들어서 아침에 무언가를 먹어야 뇌에 보상이 되고 그게 뇌에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진화와 번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네오필리아라는 뇌의 성질 때문이라고 부릅니다. 네오필리아라는 지루함을 싫어하는 뇌의 성격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지루함을 물리치고 이 뇌의 네오필리아라는 성질에 맞게 강화시키는 것이 뭐냐? 5번째 나와 있습니다. 낯선 환경을 선사하여 뇌를 깨워라. 아침 시간이 낯선 환경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면 뇌가 번뜩 깨어난다는 거죠. 이 아침 시간 3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레카 모먼트, 독창적인 생각은 수줍음을 타는 동물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유레카 모멘트가 궁금해서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알랭도 보통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레카 모멘트 역시 수줍은 동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창의력이 않는다는 얘기죠. 나를 낯선 환경에 나를 데리고 가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낯선 환경에 나를 방치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대에 서면 이렇게 두근거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어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거든요. 이런 시간을 저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침에 내가 확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드는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을 스스로 제공하라. 이런 아침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찬 강연도 좋고 영어 학원도 좋고요. 아침 스터디 그리고 아침에 하는 새벽 독서 포럼도 많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에서는 토요일, 금요일 독서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 뇌는 변한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바로 이게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 하나하나의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결합 패턴이 모여서 우리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뒷받침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냅스는 무한하게 결합하며 우리 뇌의 가소성의 힘을 빌려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뇌 가소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느냐 이거에 따라 뇌가 그 방향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뇌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란 겁니다.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가소성 실험은 1995년에 피아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피아노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 피아노 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이 신경망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집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신경망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뇌의 가소성이 생각만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5시에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4시에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3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봤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6시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나는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다. 뇌는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내는 법입니다. 저도 단박에 이뤄낸 건 아니죠. 작년에도 5시 미라클 모닝을 연습했었고요. 올해는 4시 미라클 모닝을 도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뤄내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나는 바꿀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을 믿고 우리 뇌를 변화시키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습관을 이제는 동기화시켜야 됩니다. 7번째로 습관으로 뇌를 동기화시켜라. 뉴런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주역으로 불리는 신경세포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 회로를 형성하는 신경세포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뇌를 강화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무언가 이뤄내고 싶다. 아침에 무언가를 하겠다. 아침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습관화하게 되면 뇌의 행동 회로가 강화되면서 저의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습관으로 뇌의 행동 회로를 강화시켜라. 7번째로 말하는 아침 습관입니다. 이 장을 정리하면 밤에는 뇌를 쉬게 하라. 피로물질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일찍 잠들라.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아침 햇볕을 쬐라. 베타 엔돌핀이 솟아나도록 30분 이상 산책을 하라. 네 번째는 네오필리아를 추구하라. 낯선 환경을 선사하라. 그리고 5
5번째는 뇌의 가소성을 믿고 긍정하라. 그리고 6번째는 습관으로 뇌를 동기화시켜서 뇌의 행동 회로를 강화시켜라. 이 모든 것 결국 우리는 나는 생각의 소산이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우 회장이 생각의 비밀에 나는 생각의 소산이다. 지금 나는 뭡니까? 이제껏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이 그걸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태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기 위해서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의 시간을 우리가 깨우면서 아침을 재발견하는 뒤에도 사실은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의무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이유가 바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장은 가장 중요한 게 숙면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은 뇌과학적 숙면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